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과 영화가 일으키는 세계의 공감, K-팝 걸즈 데몬헌터즈가 세계를 매료라는 제목의 일본 기사와 이 기사에 달린 최신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제 K-팝 데몬헌터스를 분석하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분석을 잘하다가 끝에는 일본을 끼워 넣기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순위가 올라가지 않는 것으로 은근 자존심을 살리고 싶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뮤지컬 영화의 가창력이 딸리면 재미가 반감합니다. 일본판을 보면 정말 못 들어줄 정도로 노래를 못합니다. 결국 일본 가수가 부른 더빙으로 본 일본인들은 당연히 이 영화를 다른 나라 시청자들에 비해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K-팝이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K-팝 걸즈 데몬헌터즈가 영화와 음악 모두에서 세계적인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버스 등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 제작에 의한 이 작품은 K-팝 걸그룹이 악기와 싸우는 액션 뮤지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넷플릭스 영화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어 올해의 영화 부문에서 넘버원 히트가 되는 것도 거의 확실합니다. 이 작품은 음악에서도 그 인기가 폭발하고 있고 극중 등장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악곡이 현재 세계의 음악 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자 미국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마침내 선두를 획득했습니다. K-팝 걸그룹이 전미 차트에서 톱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글로벌 차트에서도 네 번째 선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미, 미라, 조이로 구성된 헌트릭스의 3명은 앞으로는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K-팝 걸그룹입니다. 6월의 전달 개시 이후 히트의 추이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랭킹에서는 첫 주부터 2위에 올라 최신 8주차까지 계속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는 첫 주보다 2주차로 순위가 높아도 그 후는 곧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작품의 시청수는 약 2300에서 2600만 회로 계속 증가해 6에서 7주차로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소문에서 히트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넷플릭스 영화의 역대 순위에서도 지난주 4위에서 이번 주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 히트는 제작국이 미국 등 구미를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이나 대만에서도 대인기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구미처럼 순위는 오르지 않지만 5주차부터 차근차근 부상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대국의 일본에서는 해외의 CG 애니메이션은 조금 허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글로벌보다 조금 늦은 히트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기를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국중음악의 폭발적인 히트입니다. 이들은 블랙핑크 등을 다룬 테드의 더 블랙 레벨 등 K-팝계의 톱 프로듀서진에 의한 것입니다. 3명의 캐릭터의 가성은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는 전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자 골든의 작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골든은 이번 주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 핫백에서 톱에 서 있습니다. K-팝 걸그룹에서는 블랙핑크도 이룰 수 없었던 쾌거를 가상그룹이 달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트릭스의 악곡은 19위에 How Is Done, 25위에 What Is Sound Like, 29위에 Take Down까지 4곡도 랭크인하고 있습니다. 저격의 보이그룹 사자보이스도 대인기로 8위에 Your Idol, 14위에 소다팝이 들어가 있어 국중의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스의 악곡 경쟁이 그대로 현실의 빌보드 차트에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겨우 음악 인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2주 계속 1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인기는 급신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데몬헌터즈의 영화나 음악은 영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작품입니다. 제작한 것은 미국의 소니픽처스이며 미국 넷플릭스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의 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이 작품이 K-팝을 비롯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을 맡은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은 서울에서 태어나 5세에 캐나다로 건너온 존재입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를 작중에도 충분히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춤추면서 악기를 쓰러뜨리는 독창성은 조선시대의 토종 종교인 무당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 샤먼인 무당은 타악기에 맞춰 춤추면서 신령과 교류하지만 그것을 케이팝과 훌륭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푸른 호랑이와 새눈 까치가 등장합니다. 역할로서는 헌트릭스의 루미와 사제 보이스의 진우의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지만 이웃집 토토로의 고양이 버스처럼 작품에 독특한 악센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7세기 무렵의 조선 민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헌트릭스 멤버가 컵라면을 먹거나 목욕탕에 가려는 장면 등은 거기서 결코 가상의 지역이 아니라 그녀들이 서울의 케이팝 스타임을 확실히 의미합니다. 일본 소니의 미국 법인이 한국 문화를 주제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그것이 세계적인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S 기생충 오즈원 게임과 한국 콘텐츠는 음악, 드라마, 영화의 각 분야에서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K-POP 걸즈 데몬 헌터즈는 그 다음의 전개를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몬 헌터즈와 K-POP 콘텐츠의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비평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연구자인 김성현 씨는 K-팝을 음악, 문화, 사회가 융합, 교착하는 미디어라고 정의했지만 헌트릭스의 성공도 바로 그것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한다면 K-팝을 비롯한 K-컨텐츠란 인터넷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나 구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지화는 하지만 단순한 현지화에 그치지 않고 현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새로운 발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원래 문화란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스타벅스의 말차 티라테는 현재 세계에서도 인기이며 데리야끼 버거도 세계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라면이나 구운 만두, 카레라이스, 구운 고기 등이 외래 유래임에도 설명은 불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항상 외국과 일본 문화는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낳았습니다. K-컨텐츠라고 불리는 대중문화는 IT와 IP로 전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글로벌리즘은 미국 등 서양 국가의 문화 침략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언어의 벽을 클리어하기 쉬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콘텐츠가 영어에 이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스페인어를 사이에 두고 일본어 콘텐츠가 4위에 위치한 것은 그 증자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특히 음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재씨를 비롯해 아티스트진이 가창력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에 있는 가성, 성량, 한국어와 영어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위화감이 없습니다. 골드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도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지만 곡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영어고 K-팝이라기보다는 서양 음악 같은 느낌. 표석까지 들으면서 웃었는데 애니메이션은 미국, 내용은 일본에서 영감을 받았어. 종주국에 의존해서 속국혼에 빠져있는 한국. 데몬 슬레이어스를 제목으로 하는 귀멸의 칼날에 통하는 도깨비나 좀비 사냥을 테마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사가 소니라는 공통된 회사라면 트렌드가 지금 무엇인지 알고 있고 물론 음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는 애니메이션 팬도 K-팝 팬도 모두 포함해서 인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무풍이네요. 일본의 K-팝 팬들은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없고 반대로 애니메이션의 팬들은 K-팝에 관심이 없다는 설을 써봅니다. 해외의 3D 애니메이션은 원래 캐릭터 디자이너가 섬뜩해서 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없다. 뭔가 너무 눈이 작아서 귀엽지 않아. 미라 쪽은 특히 성격이 나쁜 것 같다. 역시 노래가 인상적, 스토리는 여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악을 이기는 로맨스 스타일. 주인공의 배경도 조금 파헤쳐도 좋았던 것 같다. 고가 캐릭터의 매력으로 과장되게 히트한 느낌은 있다. 어쨌든 노래가 좋다. 이래 들으면 절대로 또다시 듣고 싶어지는 곡뿐이었습니다. 독특한 애니메이션을 붙이는 방법이 재미있었고 그림도 연출도 굉장히 좋았지만 스토리텔링은 왜 조금 깨끗이 하지 않았을까? 퍼포먼스 씬에 전력을 쏟은 느낌이 들었다. 스토리는 일본어로 다시 보았지만 노래는 영어 음성으로 본 것이 노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을 그다지 모르는 나도 알기 쉽고 상당히 재밌었다. 노래가 매우 멋지다. 다시 한번 보고 싶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재밌으면 재미있다고 말하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확실히 말하는 것이 한국 시청자들의 특징입니다. 일본 반응은 못 사다 중간에 끄는 것처럼 뭔가 뒤끝이 찜찜한 댓글이 많습니다. 일본 영화 평가 사이트 필마크스 평점은 5점 만점에 3.8점입니다. 그런데 이 평점 댓글을 보다 보면 댓글은 재밌게 봤다고 써놓고 평점은 0점을 주고 있는 댓글들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이 또한 위의 느낌처럼 찜찜한 느낌이 큽니다. 어쨌든 일본은 한류를 가장 많이 즐기면서도 일본계 기업이 제작하고 미국 OTT에서 일본의 자존심 애니가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